손실회피 편향이란 사람들이 일반적으로 이익을 얻고자 하는 욕구보다 손실을 회피하고자 하는 욕구를 더 강하게 느끼는 편향을 말합니다. 심리적으로 손실 가능성은 동일한 규모의 이익을 얻을 가능성보다 평균적으로 2배나 강력한 동기부여의 수단입니다. 손실회피 편향 때문에 투자자는 회복 가능성이 거의 없는 것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수익성이 없는 투자를 그만두지 못합니다. 반대로 손실을 안 보는 것이 이익을 얻는 것보다 급박하므로 손실을 회피하고자 하는 개인 투자자는 이익 회수를 서두르는데, 회수하지 않으면 시장이 반전되어서 자신의 수익이 무효화될 것을 두려워하기 때문입니다. 여기에서 문제점은 이익을 보호하기 위해 너무 일찍 투자를 회수하면 가격 상승 잠재력에 제한을 두게 된다는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손실 회피 편향은 투자자가 손실을 본 투자는 계속 보유하고 이익을 본 투자는 빨리 처분하도록 하는 원인이 되어 포트폴리오의 수익률을 떨어뜨립니다. 손실 회피 편향에 빠진 투자자는 손실을 본 투자 상품을 지나치게 오래 보유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를 본전 회복병이라고도 부릅니다. 본전 회복병은 투자자가 손실을 회복하길 바라는 마음에서 손실을 본 투자 상품을 계속 보유하게 만드는 불행한 병입니다. 이러한 행동은 포트폴리오 수익률을 떨어뜨림으로써 매우 부정적인 결과를 초래합니다. 해결 방법으로는 본전 회복병의 한 가지 증상은 어떤 투자에 대한 의사결정이 그 투자를 위해 처음에 지불한 가격에 의존되는 것입니다. 이에 대한 효과적인 해결 방법은 손절매 원칙입니다. 예를 들면 10%의 손실이 생기면 즉시 투자 상품을 매도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손절매 원칙을 수립할 때에는 투자 상품의 정상적인 기대 변동성 수준을 고려하는 것이 좋습니다. 투자 상품의 가격이 단지 통상적인 등락을 반복한다면 매도할 필요가 없습니다. 손실 회피 편향에 빠진 투자자는 팔지 않으면 자신의 이익이 증발해 버릴까 봐 염려되어 이익을 본 투자 상품을 지나치게 빨리 매도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러한 행동은 포트폴리오의 상승 가능성을 제한하고 지나치게 빈번히 거래를 하도록 할 수 있는데, 이러한 거래는 투자 수익률을 떨어뜨리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해결 방법으로는 가격이 오른 투자 상품을 파는 원칙을 수립합니다. 이익 실현 원칙은 펀더멘탈과 가치평가에 관련된 세부 사항을 반영해 만들어질 때 가장 잘 작동됩니다. 목표는 이익이 나도록 하는 것입니다. 아울러 과세 대상 계좌의 경우 거래 시 세금을 가능한 한 내지 않도록 해야 한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손실 회피 편향에 빠진 투자자는 균형이 잡히지 않은 포트폴리오를 보유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여러 포지션에서 가치가 떨어지고 있으나 투자자가 손실 회피 때문에 팔지 않으려 할 경우 포트폴리오에 불균형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적절하게 다시 균형을 잡지 않으면 자산 배분은 부문 최적화인 수익률만 얻게 되어 고객의 장기 목표에 부합하지 못하게 됩니다. 해결 방법으로는 자산 배분과 분산 투자의 이점에 대한 교육은 매우 중요한데, 투자자가 감정적인 연결고리 때문에 편중된 투자 포지션을 가지고 있다면 교육을 더 받아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유용한 질문은 다음과 같습니다. 현재 A 상품을 하나도 가지고 있지 않다면 지금 보유한 것과 같은 수량의 상품을 그래도 고르겠는가? 만약 그 대답이 아니오라면 조정해야 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후회 회피 편향이란 후회를 하고 싶지 않은 심리를 말합니다. 후회는 불확실한 상황에서의 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칩니다.
후회를 회피하고자 하는 사람은 두 가지 실수, 즉 실행 오류와 미실행 오류로부터 유발되는 고민거리를 피하고 싶어 합니다. 여기서 실행 오류란 잘못된 행동을 취했을 때 나타나는 오류이고, 미실행 오류란 잘못된 태만함, 즉 어떤 사실을 간과하거나 지나쳤을 때 나타나는 오류입니다. 후회의 감정은 실행 오류보다는 미실행 오류로 발생하는 결과에서 더욱 크게 나타납니다. 즉, 이미 기회를 놓친 투자 상품의 결과가 더욱 크게 보이거나 금방 쫓을 수 있을 것 같을 때, 후회는 가장 잘 드러날 뿐 아니라 의사결정 과정에서 큰 희생을 치르게 됩니다. 후회 편향에 빠진 투자자는 장기간 손실을 유지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투자자는 자신이 잘못했을 때 이를 인정하고 싶어 하지 않아 손실을 보고 있는 투자 상품을 장기간 매도하지 못하게 됩니다. 이러한 행동은 손실 회피와 유사하게 투자자의 부에 이롭지 못합니다. 해결 방법으로는 손실을 보는 것이 결코 즐거울 리 없지만 수익이 없다고 판단된 후에는 손절하고 시장을 빠져나오는 것이 가장 현명한 투자 방법임을 숙지해야 합니다. 많은 투자자, 심지어 가장 우수하다고 하는 매니저도 종종 발을 잘못 들여놓곤 합니다. 유명한 헤지펀드가 베팅을 잘못할 수도 있고 수십억 달러의 손실을 보더라도 이를 인정하곤 합니다. 스스로의 손실에 대해 후회할 필요가 없음을 명심해야 합니다. 손해에 대한 고통을 덜 느낄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되면 손실의 고통은 줄어들 수 있고, 그 경우 후회 회피의 영향도 감소할 것입니다. 후회 회피 편향에 빠진 투자자는 지나치게 보수적으로 투자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과거에 손실을 경험한, 즉 위험한 투자 상품에 대한 그릇된 판단으로 고통을 경험한 적이 있는 대부분의 투자자는 새롭고 과감한 투자 결정에 소극적이 되거나 매우 적은 위험만을 취하려고 합니다. 이러한 행동은 장기적으로 낮은 성과를 초래하며 결국 투자 목적에 방해가 될 수 있습니다. 해결 방법으로는 비록 수익성이 없는 투자 상품에서 많은 손실을 입었더라도 포트폴리오 차원에서 볼 때 위험은 포트폴리오의 구성에 있어 건강한 자양분임을 숙지해야 합니다. 포트폴리오에 위험 자산을 편입함으로써 장기적으로 수익 달성이 가능하다는 것을 알 필요가 있습니다. 여기서 효율적 프론티어에 관한 연구가 도움이 될 것입니다. 과도한 보수성은 상대적으로 위험이 없다는 것을 의미하거나 위험을 감수하는 것은 종종 잠재적인 성과 달성을 의미하기 때문에 과도한 보수성은 포트폴리오의 성장을 더디게 만들고 이로 인해 궁극적인 재무 목표에 도달하지 못하게 합니다. 후회 회피 편향에 빠진 투자자는 군집 행동을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몇몇 투자자는 대부분의 투자자가 매입한 투자 상품을 함께 매입하는 것이야말로 미래의 후회를 줄이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차이나 버블의 붕괴는 대부분의 군중이 잘못된 방향으로 움직일 수 있다는 것을 말해주는 예입니다. 해결 방법으로는 군중 심리에 빠졌다고 판단될 때 동기부여에 관한 질문을 해서 이를 극복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지금 하고자 하는 투자가 특정한 장기 재무 목표와 관련되는지 여부를 질문할 수도 있습니다. 군중 심리에 빠진 투자자는 종종 이러한 질문에 쉽게 답하지 못합니다. 망설임 끝에 많은 투자자는 다시금 군중 여론을 되짚어 보게 될 것입니다.